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자,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거를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해줄게.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면 이제 전체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겠지?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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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가지겠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이렇게 앞면이 최대 2번 나올 수 있고 이렇게 1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뒷면만 나오면.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그 x가 나오는 게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이렇게 3가지를 갖지. 그때 0, 1, 2 값을 가질 확률은 0을 가질 확률은 요 4가지 중에 1가지니까 4분의 1이고 앞면이 1번 나올 확률은 요거랑 요거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4가지 중에 1가지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그 x가 0이 될 확률 p는 4분의 1이다. 그리고 앞면이 나올 횟수가 1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이때 이 x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횟수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0부터 2까지의 값을 갖고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표로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표가 되고, 그래서 이 x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보통 대문자로 x, y, z 이렇게 나타내고 걔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 x, y, z로 나타내.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면 x가 될 확률은 얼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자, 한 번 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1부터 6까지지? 얘네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 6가지가 나오고 이건 무슨 뜻이야? 확률 변수 x가 5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주사위를 하나 던졌잖아. 주사위의 눈이 5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6분의 1 이렇게. 자, 확률 변수에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산 확률 변수와 뒤에서 배울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이산 확률 변수는 뚝뚝 떨어져 있다는 거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개수, 횟수 이런 것들이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개수, 횟수 이런 것들 유한계이거나 이렇게 자연수랑 같이 셀 수 있을 때 뚝뚝 떨어져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말하자면 일반항인 거지. x가 xi일 때 확률을 pi 이산 확률 변수니까 이렇게 자연수로 그래서 이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일반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앞에서 동전 한 개를 2번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는 자, 확률 변수 x가 x를 가질 확률은 2번 던지죠? 2번 던진 것 중에 앞면이 나올 횟수를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우리 독립시행 하듯이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4분의 2 컨비네이션 x라고 되고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일반항처럼 일반화에서 나타낸 이 값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예요. 질량
함수다 이렇게 나타내. 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시오 그랬어. 자, 3번 던지는 경우의 수는 전체 8가지야.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앞면은 최소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두 번에서 최대 3번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전부 다 뒷면만 요 한 가지. 그래서 확률은 8분의 1이 되는 거고 한 번만 나오는 건 여기 이렇게 3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확률은 8분의 3. 두 번 나오는 건 여기 또 3가지죠. 그래서 8분의 3. 앞면이 3번 나오는 건 한 가지 8분의 1.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나타낼 때 얘가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써주면 되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을 표로 나타내주면 되는데 합계는 이 확률의 합이니까 전체 확률 합 1이라고 항상 요거는 항상 1이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할 때 불량품의 개수,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x가 될 때 확률은 자, 10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는 거잖아. 그 중에 불량품의 개수가 x개다. 그러면 3개 중에 x개를 뽑고 나머지 7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돼? 그럼 여기 전체 3개 뽑는 거니까 3-x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되고 이걸 표로 나타내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최대 3개가 나올 수 있어서 x가 x일 때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자, x가 0일 때 x에 0 대입하면 되죠. 10시 3분의 3시 0 곱하기 7시 3. 그다음 x가 1일 때는 또 120분의 63. 그다음에 여기 또 120분의 x가 2일 때는 21. 자, 약분은 일부러 안 했어요. 요거 다 더하면 1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나오죠? 이렇게 확률 분포 나타내면 되는 거고.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확률 질량 함수도 결국 확률이잖아. 그래서 x가 소문자 xi일 때 그 확률이 pi라고 하면 이 pi 확률의 기본 성질은 첫 번째 pi는 확률이니까 당연히 0 이상 1 미만 아니 1 이하. 아무리 작아봤자 0이고 아무리 커봤자 1이죠. 그 사이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확률, 그러니까 이 i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모든 경우의 수의 확률을 다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죠.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기본 확률 성질과 같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k분의 x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부터 5까지야. 그러면 표를 한번 그려볼게. 5까지 가질 수 있다고 했고 그때 확률은 x가 1일 땐 k분의 1, x가 2일 땐 k분의 2가 확률.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가 돼서 이 합이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요거 다 더했을 때 값이 1이라는 거에서 K값 찾을 수 있겠지. 그럼 K분의 1부터 5까지 다 더한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럼 K 얼마 나와요? 15 나오겠지? 자, 그 다음 확률을 구하래. X가 2 이상일 때부터 4 이하일 때까지 확률. 요거 구하라는 거죠. 그럼 K분의 9니까 K가 15였죠? 그러면 3, 5, 15, 3, 3, 9, 5분의 3이다. 되겠지?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의 학생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의 질량,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보자. 자, 전체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는 7C3인데 뽑힌 남학생 수가 확률 변수 x니까 남학생 4명 중에 x명 뽑고 나머지 여학생 3명 중에 3-x명 뽑으면 되는 거죠. 전체 3명을 뽑는 거니까 이게 확률 질량 함수고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면 x는 남학생이 최소 1명도 안 뽑히는 것부터 3명까지 뽑는 거니까 최대 3명까지 뽑아서 확률의 합은 1이 나와야 되는데 1명도 뽑히지 않으려면 x가 0일 때니까 7C3부터 계산하면 35. 35로 계산하고 x가 0일 때 분자만 계산하면 4C0 곱하기 3C3이니까 한 가지죠. 그 다음 x가 1일 때는 4C1 곱하기 3C2니까 4, 3, 12. 그 다음 x가 2일 때는 4C 곱하기 3C1이니까 4, 3, 12, 6 곱하기 3이라서 18개. 그러면 x가 3일 때는 4C3 곱하기 3C0이니까 4가지. 다 더하면 35 나오죠. 그래서 합이 1인 것도 찾을 수 있고. 자, 이렇게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놓고 남학생이 1명 이상 뽑힐 확률, 그러면 1명 이상 뽑힐 확률은 여길 얘기하는 거죠. 그럼 35분의 34가 되겠지. 자, 이번엔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뭐 횟수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뚝뚝 떨어져 있는 값이다 보니까 이산 확률 변수인 거고,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연속 확률 변수를 미지수로 하는 그 일반항, 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밀도, 약간 질량이었죠. 우리가 보통 키라든지 뭐 몸무게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죠. 딱딱 끊어져 있지 않잖아, 그치? 쟤는 그 기구의 단위, 최소 단위에 따라 계속 바뀌죠. 연속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할 때 함수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 값이 곧 확률인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랑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는 1이라는 건 애초에 정의되어 있는 x값이 알파부터 베타거든. 그러니까 x는 알파, x는 베타,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은 전체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넓이는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 연속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x는 a, x는 b,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곧 뭐다? 확률이다. 연속 확률 변수라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간, 온도, 체중 이런 것들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니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용어를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정리해보면 이산 확률 변수의 함수 이름은 확률 질량 함수. 다 확률에 대한 함수인데 질량 함수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다. 이 이름 헷갈리지 말자. 시간, 연속 확률, 구성원의 수, 이산 확률, 그다음에 기온, 연속 확률 변수죠.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kx, x는 0부터 2까지 일 때 k값 구하시오 그랬는데 x축, y축 그려놓고 y는 kx의 그래프를 0부터 2까지만 그리는 거잖아. x가 0일 땐 y도 0이니까 0,0 지나고 x가 2일 땐 2k를 지나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 그래프가 y는 kx의 그래프야.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x 범위 0부터 2까지에서 x축과 그리고 이 도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반드시 얼마? 전체 확률 1이 나와야 돼. 따라서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얘가 넓이 1이 나와야 되니까 k는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변수 x가 0 이상 1 이하 1 확률은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 자,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1일 때 여기 y값이 2분의 1이겠지. 그럼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밀도 함수에서는 넓이가 곧 확률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산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균은 기대값이야. 평균이 곧 기대값이에요. 우리가 보통 평균을 어디서 쓰냐면 시험을 보고 나서 다 더한 다음에 과목 수로 나누는 평균 구해봤잖아. 다음에 몇 점 받을 것으로 기대하겠어? 그래서 요번에 받았던 평균 정도로 다음에도 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평균을 기대값으로 나타내고 그 기대하다의 이자를 빼서 이가 바로 평균을 나타내.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산확률 분포 표에서 xn까지 나올 수 있고 여기 확률을 P1, 여기 P2, P3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값이 바로 평균이에요. 쉽죠? 기호로는 x에 대한 평균이다. 그래서 2x 이렇게 나타내요. 어떻게 구한다고? 자, 곱해서 더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상금이 오른쪽 표와 같은 제비 10개에 대하여 제비 1개에 대한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원부터 만원까지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그 제비의 개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각각이 나올 확률이 정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확률표를 이렇게 나타내면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변수와 확률을 각각 곱해서 다 더한 값이 바로 기대값 평균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 편차는 뭐였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였죠?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 이게 편차죠.
그걸 제곱해. 이게 편차의 제곱이겠지? 거기다가 확률을 각각 곱해서 다 더해. 이게 평균이죠.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난 거예요. 분산은 뒤에서 배울 공식으로 더 구하고, 분산의 루트 씌운 게 바로 표준 편차죠. 양의 제곱근, 그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그게 바로 표준 편차. 그래서 분산은 정의는 이렇지만 이렇게는 안 구하고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으로 구할 거야.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의 계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산과 평균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아요. 이걸로 분산을 구하거든. 자,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곱의 평균은 이 변수를 다 제곱해서 평균을 먼저 구하는 거야. 다 제곱을 먼저 해. 그 다음에 평균이랑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뭐야? 제곱의 평균이지.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거기서 얘 원래 나온 평균이 있잖아. 그 평균의 제곱을 빼면 이게 바로 분산이야.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외워야 돼. 분산은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 식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해요.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한다. 이게 평균. 제곱의 평균은 변수를 먼저 다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해서 평균이랑 곱해서 다 더한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게 분산. 거기에 이제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된다는 거.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보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x의 평균이 1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일단 첫 번째 확률의 성질.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여기서 a 더하기 b가 3분의 2라는 식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평균이 1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변수랑 확률이랑 각각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 근데 그 평균이 1이래.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식이 또 나오겠죠. 두 개 연립하면 a, b가 먼저 찾을 수 있겠지. 더해주면 이 b가 3분의 1이고 b는 6분의 1. 그럼 a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제곱의 평균. 자, 제곱부터 구해주고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확률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
6으로 통분해서 제곱의 평균이 6이다. 6에서 평균이 1이었거든. 제곱해도 1이죠? 분산은 5가 나온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4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점의 점수를 받는데 이 시행에서 얻은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랬어. 동전 3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에서 8가지잖아. 앞면만 3번 나올 수도 있고 뒷면 1번 나올 수도 있고 뒷면 2번 나올 수도 있죠. 일단 마지막에 뒷면만 3번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때 각각 점수를 따져보면 앞면은 4점이니까 12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면 2번에 뒷면 1번 나왔으니까 10점. 여기는 뒷면 2번에 앞면 1번 나왔으니까 8점. 여기는 6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얻은 점수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점수는 6점, 8점, 10점, 12점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나올 확률은 전체 8개 중에 1개, 8개 중에 3개, 8개 중에 3개, 8개 중에 1개. 그래서 합은 1이 나오죠. 그럼 평균은 확률 변수 x와 확률을 모두 곱하는 거니까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8분의 72 9, 72 평균은 9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부터 구하라고 했죠? 제곱하면 제곱의 평균은 이제 확률이랑 더 곱해야 되지? 그러면 36, 64의 3배 192 300, 144 제곱의 평균은 84. 자,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 즉 84에서 9의 제곱 81을 빼니까 분산은 3.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3이 되겠지.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나타내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은 9, 표준 편차는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게 변화된 변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 원래는 x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 x라는 변수의 평균 그리고 x라는 변수의 분산 그리고 x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 변수가 변화된 거야. 어떻게? 이 변수에 모두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식으로 이 변수가 변화가 되면 이 변화된 변량의 평균 그리고 변화된 변량의 분산 그리고 변화된 변량의 표준 편차는 원래 애들이랑 일정한 관계를 가지거든. 그래서 이 변화된 변량은 원래 애들의 이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외워줘야 돼. x의 평균을 2x라고 하면 이렇게 ax 플러스 b로 a를 모두 곱하고 b를 더한 이렇게 변화된 변량의 평균은 똑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평균에 a를 곱하고 b를 더해야 돼. 원래 평균에 a를 곱하고 b를 더해. 그러니까 변수 변한 거대로 평균 그대로 변해요. 평균 똑같이 변해주면 되고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삼포도기 때문에 일정하게 더하거나 뺀 거에는 삼포도 영향을 안 미치거든. 그래서 더하거나 뺀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곱해진 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분산은 변화된 변량, 즉 A를 곱해서 변했잖아. 그러면 분산은 그거의 원래 분산의 제곱을 곱해주면 돼. A 제곱을 원래 분산에 곱해주면 이 변화된 변량의 분산이 나와요. 표준 편차는 이 앞에 곱해진 A 값의 절대값을 원래 표준 편차에 곱해주면 이 변화된 변량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자, 체크해보면 원래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5고 분산은 3인데 이렇게 변화된 이 마이너스 1을 곱하고 3을 더한 이런 확률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은 어떻게 되겠냐? 평균부터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변수의 평균은 똑같이 변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러니까 원래 평균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3을 더한 것과 똑같이 변해. 그래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7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분산은 똑같이 더하거나 빼는 건 영향을 안 미치고 이렇게 곱한 거에 제곱수 4를 원래 분산에 곱하면 돼. 그래서 원래 분산 3이니까 12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표준 편차는 분산구에서 루트 씌워도 되고 아니면 원래 표준 편차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되죠. 원래 x의 표준 편차의 루트 3이었겠지? 그러니까 2 루트 3이다. 근데 12의 루트 씌워도 2 루트 3 나오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오른쪽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건데 다음 이 변화된 변량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먼저 이 x의 평균, 분산 구해봐야겠지? x의 평균은 4분의 1 더하기 이거 곱하면 1이니까 4분의 4 이거 곱하면 4분의 3 해서 평균은 4분의 8 즉 2가 나오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은 제곱한 수를 평균이랑 곱해서 다 더해야 되죠? 제곱의 평균은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4니까 2, 4분의 8, 그 다음에 4분의 9, 4분의 18이지? 2분의 9. 그러면 2분의 9에서 평균 2의 제곱 4를 빼면 된다. 그럼 2분의 8 빼는 거니까 2분의 1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다. 그래서 정리하면 x의 평균은 2, 분산은 2분의 1, 표준 편차가 2분의 루트 2일 때 다음 이 변화된 값을 구해보자. 3x-1의 평균은 똑같이 원래 평균에 3을 곱하고 1을 빼면 된다. 즉 5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분산 2x 플러스 3의 분산은 이렇게 똑같이 더한 건 의미가 없고 원래 분산에 곱해져 있는 수의 제곱수를 곱한다. 그래서 2가 되겠지. 다음 3번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더한 거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원래 분산에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루트 2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